네이비실의 리더십의 비밀을 네이비실의 저자 스티븐 존슨은 가명으로 이름을 올렸군요. 자, 사지로 이루어진 군대를 말이 지휘하면은 피한다. 그러나 양으로 이루어진 군대를 사자가 이끌면은 승리한다. 사자로 이루어진 군대를 양이 지휘하면 패한다. 바로 리더십의 요체가 여기에 있다. 네이비실의 비밀이 담겨진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하고 명확하다. 팀원들과 같이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위기의 순간에 최전선에 설 수 있는 용기. 왕이 직접 전쟁에 나가서 지휘했던 고려 시대에 우리의 영토가 가장 넓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것이 리더십이라는 점을 고려 시대의 왕들이 보여준 것이다. 네이비실은 여기에 한술 더 뜬다. 양의 군대를 사자가 이끌지만은 양을 모두 사지로 사자로 탈바꿈 시키다는 것. 그래서 처음에는 양의 군대지만은 나중에는 사자같이 된다. 사지가 아니고 사자였군요. 스티브 존슨은 이렇게 미군 소속의 특수부대의 참 현역 장교로서 이렇게 사병을 이끌었던 그 경험자라는 거죠. 손현덕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이렇게 귀한 책을 썼군요. 참 번역을 했군요. 뛰어난 이렇게 리더십. 솔직히 내 전공은 아니었다. 경제라면 몰라도 군대에 관한 얘기는 생소한데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나쁜 부하는 없다. 오직 나쁜 리더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네요. 그래, 네이비실 리더십은 성과가 떨어지는 직원을 자르지 못하는 나약함을 경고한다. 그것은 본인은 욕먹지 않고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비겁함에 다름이 아니다. 네이비실은 1%의 낙오자를 그래서 99%의 팀원을 살리는 기름을 보여준다. 그래, 낙오자를 자름으로써 강한 군대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국가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네이비실은 철저하게 팀으로 귀결되는 조직이다. 승리해도 또 이게 실패해도 팀이 실패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약한 동료를 그것은 철저하게 비정함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개인의 패배는 있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네요. 나는 이 책에 나오는 리더십의 이 모든 조직에 적용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약자를 감싸는 동정적인 조직, 중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안이한 조직은 네이비실의 리더십을 배울 필요가 없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네이비실의 리더십을 본받으면 안 된다. 아마도 조직이 풍비박산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 1등이 되고자 하는 조직, 그리고 팀은 모두가 생을 걸고 승부를 내겠다고 달려드는 조직에는 이보다 귀한 교훈은 없을 것이다. 그렇군요. 최고의 엘리트 집단인 관료조직, 스포츠 세계의 감독이나 코치, 그리고 내가 소속된 신문사 같은 조직 등 네이비실의 리더십에 참 전선이 이렇게 적용되는 것은 무궁무진하다. 서점에 가면 수많은 리더십의 책들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리더십들이 그렇듯이 그 내용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행동 지침을 말하고 있는데 이 책은 말하는 대신에 보여준다.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하는 거죠. 자, 손현덕. 그래서 최강 부대의 탄생. 최고가 아니면 모두가 죽는다. 최고가 되라. 최고가 아니면 모두가 죽는다. 때로는 1%를 버리는 것이 99%를 살리는 길이다. 팀워크. 리더가 된다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혜택이다. 최고의 리더는 현장에 있다. 최고의 리더는 원칙을 지킨다. 유연하지만은 원칙을 지킨다. 시시콜콜한 간섭이 위험하다. 최고의 위기 대응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성공적인 팀 경영을 위한 4개의 연결고리는 부하는 하인이 아니다. 우리는 이런 리더를 원한다.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가? 최강 부대의 탄생은 서문에서 최강 부대. 하버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렇게 네이비실은 자발적인 조직이다. 원하는 사람만 받는다.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들이 부대를 떠나기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그들에게 임무가 주어졌을 때 이를 마다한다면 그들을 데리고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런 부대원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토지와 용기를 증명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부대원은 얼마든지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은 수륙 양용작전과 정보전에서 경험 부족으로 엄청난 손실을 경험한 바 있다. 네이비실에 자 이렇게 배치하고, 네이비실의 경험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똑같이 적용된다. 프로그램이 탄생한 바로 그 날부터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오직 200개의 입영훈련반이 구성되었고 6,500명만이 정식 네이비실 대원으로 임관했다. 그리고 오늘 이승만까지 네이비실 부대원 그 누구도 전장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다. 나는 현재 네이비실의 장교이며 지휘관으로 복무하고 있다. 이 책에서 나의 이름이나 내 전우의 이름을 밝히지 못함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나와 피를 나눈 많은 전우들 또한 아직 현역에 복무 중이다. 최고가 아니면 모두 죽는다. 네이비실 부대원의 생활은 모두 팀으로 수립된다. 한순간도 팀을 벗어난 생활은 없다. 여기서 말하는 팀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생명의 소대에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모든 조직체를 포괄한다. 팀이라는 조직 하에서 부대원들은 서로 협동 단결해서 그들에게 부여된 임무를 달성한다. 거기에는 불굴의 의지를 요하는 작업이 기다린다. 이런 일을 상상해보자. 당신의 상사가 칠흑 같은 밤에 비행기에서 보트를 밀어내고 그 보트와 함께 뛰어내리라고 명령한다. 그러면 낙하선을 펴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린다. 다른 동료 7명이 함께한다. 그 어둠 속에서 보트를 쫓아서 물속에 뛰어든 다음에 낙하선을 제거하고 보트를 찾아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브레시를 사용할 수가 없다. 적군에게 들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작업이 10분간에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합류할 8명의 부대원들이 목숨을 이 위태로 진다. 네이비실 리더십과 단결력의 원칙은 모든 사회 조직에서 적용될 수가 있다. 프로만을 선별하고 최고로 길러내라. 네이비실 훈련에 참여하려면 솔선수범의 결과를 보여주어 네이비실 부대원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1차 관문이 소중폭파 기본훈련. 결코 쉽지가 않다. 웬만한 결과가 없으면 안 된다. 네이비실 부대원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300명 중에서 오직 100명만이
진심으로 특수 부대원이 되고 싶어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고작 20명 정도다. 내가 네이버실의 일원이 되고자 테스트를 받던 그날도 17명의 지원자 중에서 오직 5명만이 1차 선발 과정을 통과했고 5명도 네이버실의 부대원이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었다. 명령을 받아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훈련이 한 단계 높아지면서 중도 포기자들이 속출했고 1단계는 팀 구성, 여기서 라고한 사람들은 떨어져서 밤낮없이 기동 연습이라고 불리는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훈련이 쉴 새 없이 반복이 되었다. 주요 그 주 일요일 아침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총 1시간 반 정도만 잘 수 있다. 그 회의 시간은 모두 훈련이었다. 훈련 기간. 2단계 훈련에는 강도는 더욱 높아진다. 체력 훈련은 훨씬 높아졌고 다이빙 교과 과정이 시작된다. 네이비실의 작정 중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하고 힘들어진다. 체력이 떨어지고 체력까지 어두운 수중에서 냉정함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러면은 훈련을 포기하게 된다. 3단계 훈련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최고의 위치다. 중도 포기란 없다. 임무가 주어지면 당신은 그 임무를 철저하게 완수할 능력을 가졌는지 심각하게 평가해야 한다.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막중한 임무를 완수 보겠다고 덤비는 것은 명예가 될 수가 없다. 부대원의 목숨은 당신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시시한 일을 처리하면서 안전한 곳에서는 안 된다. 모든 상황을 냉정히 검토하고 당신이 할 수 있다는 임무를 맡아야 한다. 일단 임무를 수락하면 당신은 나올 수가 없다. 수락한 임무가 어느 순간 갑자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당신은 숨거나 도망갈 수가 없다. 어떤 수를 내서라도 임무를 완수할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특수부대의 훈련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된 것도 이 때문이다. 임무를 완수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할 때 누가 그 일을 할 사람인지를 가려낸다. 계급이나 직함은 아무 소용이 없다. 임무를 감당하고 추진해 나갈 의지와 자세를 가진 팀원이 누군지를 알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 팀의 전력은 최고의 약골이 좌우한다. 팀에서 최고 역할은 상대적으로 가장 힘든 임무를 수행해내는 팀원이다. 특수부대의 소대에서 가장 무거운 장비를 짊어진 통신병, 그가 운반하는 무전기와 여군의 배터리, 이것은 병기보다도 무겁다. 이 때문에 통신병의 실제로 약하다는 것보다도 가장 느리고 가장 많이 민폐를 끼치는 병사로 보통 가장 가벼운 장비만으로 무장한 정찰병이 산속에서 팀을 이끌어가면 통신병은 체력적으로 감당하지 못해서 이렇게 뒤처져 버리는 불상자가 생길 수 있다. 리더가 팀을 구성할 때는 그를 개개인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들을 선택할 이유를 잊지 말라. 그리고 리더는 모두 팀원이 서로를 의지해야 하며 자신이 다른 동료에게 의존하고 있는 또 다른 동료도 그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 당신이 주위에 두고 싶은 사람과 당신과 당신의 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다를 수가 있다. 그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업무가 분명히 투표가 아니다. 이것은 각각의 임무에 가장 적합한 팀원을 선별하는 것이다. 기억해야 할 사실은 어떤 사람이 신참이라 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참은 새로 편입되어 왔다는 이유 때문에 또 이런 저런 신참의 가치를 폄하하지 말고 해야 한다. 네이비실의 훈련의 기본적인 목표는 뭐냐? 네이비실의 훈련 교관이 맨 처음 강조한 것은 팀이라는 개념이다. 모든 것이 팀 단위로 이루어진다. 식사를 할 때도 훈련을 할 때도 채택 훈련을 할 때도 체력 훈련을 할 때도 교육을 받을 때도 심지어 포상을 받을 때도 팀이 기준이다.
개인이 아니다. 팀원 중에서 한 명이 기동훈련의 과정에서 고문 간 것을 하면은 모든 팀원이 벌을 받는다. 따라서 팀 구성원들은 다른 팀원이 낙오하거나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원하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 실수해도 팀이 실수하고 성공해도 팀이 성공하는 것이다. 네이비실의 소중 폭파 기본 훈련에서 한 팀은 6에서 7명으로 구성되며 중도 탈락자가 있는 경우에는 더 적은 수로도 구성이 된다. 보트 크루라는 팀 명칭까지 알 수가 있듯이 각 팀은 보트 하나씩을 책임진다. 공기를 넣어서 부풀리는 소형 고무보트, 이렇다 급류를 타는 래프팅 보트와 흡사하다.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실시하는 훈련이 두 가지 있다. 나로서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훈련이다. 하나는 목봉 체조이며 다른 하나는 파도타기이다. 팀원들이 통나무를 지탱하기 위해서 몸을 45도 각도로 기울여야 하고 통나무의 중량으로 비틀거리는 판국에 비스듬하게 이런 것은 고역이다. 성공할 수 있도록. 자, 승자가 되기 위한 대가는 네이비실의 수중 폭파 기본 훈련 과정에서 가끔은 팀원들 간의 잔잔한 경쟁을 유도한다. 이 경쟁에서 팀원들은 각자 정해진 시점에서 보트나 통나무를 치고 달린다. 가장 먼저 도착한 팀원은 훈련을 면제받고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앉아서 느긋하게 다른 경기를 지키면은 특혜가 주어진다. 이른바 선착순이다. 네이비실의 소속 장교와 병사들은 모두 동일한 훈련을 소화해야 한다. 장교라고 예외는 없다. 팀원들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똘똘 뭉쳐야 한다. 비록 장교는 팀에서 지휘관 역할을 맡지만은 그 역시 동일한 훈련을 수행하는 팀원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어떤 작전의 개념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자 이렇게 빨리 한다고 해서 잘못한 일을 서둘러서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네이비실의 훈련 중에서 지상전이라는 것이다. 지상전은 전투 이렇게 실제 폭발물을 이용한 훈련으로 구성이 된다. 사방에서 총소리가 난무한다.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렇게 교관은 계속 폭발물을 터뜨려서 접근과 교전 중임을 상상하게 만든다. 이렇게 해서 이 개념을 함께 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사고의 한계를 넓히는 아량을 베풀어라. 창조적인 사고를 한 능력이 없거나 그냥 현 상황에 안주해서 스스로를 그러면 망칠 수밖에 없다. 같은 팀에 있는 젊고 창조적인 인재를 이제 이렇게 능력을 가로막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항상 익명의 불평 제한 투구함을 준비하라. 팀원들이 이걸 속에 품어 있는 불평과 불만 같은 제한상을 토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팀원이 있다면은 토론의 장으로 초대하라. 보다 심도 깊은 토론 자리를 약속하고 이를 실행하라. 익명의 투서를 읽어보면은 내용도 없는 단순한 불평이 대부분일 것이고 분명히 해둘 것이 있다. 어떤 투서라도 할 수는 있지만은 적절한 것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이슈로 삼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해라. 투서는 어디까지나 팀원의 소속감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진지해져라. 그러나 여유를 잊지 마라. 불리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는 것은 의욕을 잃고 포기하는 것보다 낫다. 나는 숲속에서 좁은 공간을 찾아내서 몸을 숨기고 매복했을 때의 기억이 새롭다. 하루는 춥고 축축한 날씨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 사람 죽이는 것만 하고 동료에게 말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응답했다. 맞아, 죽이는 것만. 이렇게 되어진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농담할 여유가 있다면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진다.
농담할 수 있다. 여유가 있다. 그러나 진지해라. 그 말이네요.